석세스 성공한 휴대폰 세일즈맨에서 프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나의 직업에 대한 나의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두 번째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 내가 오늘 2개를 보험을 계약할 거야. 내가 오늘 2개 한 대의 차를 팔 거야. 그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을 결국에 저는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세일즈맨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의 차이가 성공하는 세일즈맨과 성공하지 못하는 세일즈맨의 가장 큰 차이가 목표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목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목표라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목표라는 것에 내가 절실하냐 안 절실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세일즈맨과 성공하지 못하는 세일즈맨의 가장 큰 차이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삶과 매장, 오늘 하루 휴대폰을 몇 개를 팔 것이다 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 항상 나오는 그 실험이 있죠. 하버드에서 하버드 대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말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서 3%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이다. 책에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죠. 네. 책 읽어보셨나 본데? 네,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죠. 내 목표를 가졌느냐? 명확한 목표를 가졌느냐? 내 명확한 목표를 글로 썼느냐? 내 인생의 목표? 내 매장의 목표? 내 오늘 핸드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느냐가 그것을 크게 다루는 네요. 그래서 목표, 확고한 목표, 가슴 떨리는 목표, 치밀한 목표가 있느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명확한 인생 목표와 영어 목표를 종이에 매일 써라. 네. 유명한 그런 책들이 많아요. 동기부여 책, 성공학 책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목표, 성공학 책에 보면 항상 목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목표에 보면은 종이에 써라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소개 중에서 휴대폰 멀티자 강사이기도 하지만 동기부여 강사, 자칭 동기부여 강사. 왜냐? 저는 10년이 넘게 전 취미가 누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제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군대에서부터 한 15년 동안 20대 이후로 저는 그게 취미예요. 누가 어떻게 성공했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책밖에 없어요. 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강연 보면 뭐 유튜브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목표, 습관, 변화에 대한 것, 태도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휴대폰계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에 나갈 수 있다를 가지고 이 10주차 이 석세스 과정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건데요. 명확한 인생 목표와 영어 목표를 종이에 매일 써라. 네. 목표가 생기면 일어나는 일은요.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목표가 생기면 보이게 되고 가까워지고 만지게 되고 현실화 내 것이 되고 이루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어떤 차라고 해볼까요? 벤츠 E클래스라고 해볼까요? 벤츠 E클래스가 사고 싶었으면요. 차가 지나다니는 거에 벤츠 E클래스만 그때부터 보여요. 내가 빨간색 차가 사고 싶었으면 그 빨간색만 차가 보여요. 맞나요? 내가 파리바게뜨를 창업주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파리바게뜨 매장만 내가 기존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뭐냐면 목표가 생기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게.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목표를 갖는 습관, 목표를 하는 습관, 목표를 쓰는 습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 내가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양전님 예약하고 핸드폰 꺼놓고서 몇 시에 일어나죠? 네. 6시에 일어나야죠. 네. 20분. 그래요? 긴장해서
냄새를 느끼요. 이영주 선생님, 네. 텐데 못 받고 내일 6시 일어나야죠. 몇 시 일어나세요?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거. 아, 더 자요? 네. 아, 그래요? 딱 6시에 일어나요? 네. 맞아요. 아, 문데스티. 네. 정말 신기하지만 거의 그 시간을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자다 깨나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저는 팔굽혀펴기. 저는 목표의 힘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팔굽혀펴기예요. 팔굽혀펴기. 왜 목표의 힘에 대해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얘기하냐면 저는 팔굽혀펴기를 취미생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팔굽혀펴기를. 근데 정말 웃긴 것은 내가 몇 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얼마 시간 동안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20, 30개 하면 힘들어요. 아니 10개가 해도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아세요? 내가 1분 동안 100개를 해야지 하면은 90개를 해요. 초시계를 재놓고 하면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환경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행하는 능력, 나의 힘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 목표가 이렇게 중요하다구나. 목표를 갖는 것이 나와 내 조직에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차, 아까 말씀드렸던 차.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 길거리에 그 차만 보이죠. 이게 바로 목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인생 목표와 영어 목표를 종이에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권상우가 1분에 팔굽혀펴기 140개를 한다고 TV에 나왔어요. 저는 100개 하거든요. 솔직히 100개 하거든요. 100개. 초시계 높으면. 근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왜냐면요. 권상우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처음부터 140개는 아니겠지만 100개, 120개 명확한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한 시간 1분 동안 해야지 이런 제한 시간이 있었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확신 그리고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감사와 자기 사랑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외침, 상상하기 나는 1분에 팔굽혀펴기 100개를 3월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암시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세 달 동안 처음부터 100개라 힘드니까 60개부터 80개, 100개 천천히 늘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늘려가면서 계속 도전을 했을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지만 1분에 80개를 하기도 하고 100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해도 꾸준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에게 다독이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나 내가 여행을 가든 어느 호텔에 있든 그런 1분 동안 140개를 팔굽혀펴기를 하는 시스템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권상우가 이거를 TV에서 찍었을 때가 어디 해외에 놀러 갔을 때 호텔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1분에 140개 정도를 팔굽혀펴기 하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상우 40개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목표,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실패할지라도 계획과 어떤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매장 운영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장에서 한 달에 명확하게 60개, 80개, 100개를 유선을 몇 개를 하겠다. 건당 마진을 몇 점을 하겠다. 내가 MCM으로 몇 번을 할 것이고 방판, 지인, 내가 내방, 돌려팔기 이런 숫자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있어야 제한 시간 한 달이지만 한 달은 4개의 주로 돼 있어요. 4개의 주는 7일 중에 빨간 날 우리가 좀 더 영업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빨간 날이 껴있어요. 그 빨간 날 주차별로 그 주차까지 몇 개를 하겠다.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까지 그 주 동안 몇 개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아침에 같이 직원들하고 외치고 직원들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매장에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나는 오늘 2개를 팔 거야. 유선 하나 팔 거야. 나는 그렇게 파는 프로세이즈맨이야. 매일 글로 쓰느냐. 매일 나의 매장의 목표, 나의 오늘 하루의 목표, 내 인생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오늘 매장, 내 일에서의 나의 오늘 순간에서의 내가 휴대폰을 몇 개를 파느냐 인터넷에 몇 개를 하냐에 따라서 한 달이 결정되고 내가 원하는 수익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결국엔 그 한 계단 한 계단 되잖아요. 그것은 그 한 계단은 결국엔 오늘 하루 때 내가 휴대폰을 고객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몇 개를 파느냐, 그리고 그런 목표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실패해도 어떤 모자랐던 부분을 그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더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매장에서의 실적, 내 개인의 실적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도 100일 동안, 2019년에도 100일 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목표 쓰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목표 쓰기 하는 게 아니라 지각도 안 하고 목표 쓰기도 꾸준히 100일 동안,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올리면 50만 원 주기도 하고요. 한 달 동안 하면 10만 원씩 주기도 했어요. 저도 같이 했는데요. 2018년 1월 1일 신수한 목표였어요. 6번이 나는 아름다운 아내와 상냥한 자녀들도 훌륭한 아버지 신승환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작년 6월 20일 제 생일날 어느 여자분을 만나게 됐고 11월 11일날 빼빼로데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아기가 생겨서 이제 8월 20일 정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요. 2018년 1월 1일에 쓴 목표인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번은 10개 매장 운영한 신승환이다. 네, 가까워졌고요. 7번 나는 최고의 가연과 동기부여로서 명성을 떨치는 신승환이다. 지금 이 순간이 이것이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소름 끼치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안 된 것도 많아요. 작가도 되게 됐고. 근데 이거는 공개해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저는 항상 1번으로 썼어요. 나는 오늘 휴대폰 2대, 인터넷 1개 개통하는 최고의 프로세이즈는 신승환이다. 네, 이렇게 저는 항상 목표의 첫 번째를 이걸로 시작했어요. 네,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도 항상 첫 번째는 그걸로 하자. 최고의 프로세이즈맨이 되자. 그 부분을 목표 쓰기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목표 쓰기를 해서 직원들이 목표 쓰기를 매일매일 우리 같이 2018년, 19년 100일 동안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성한 직원들한테 10만 원을 100일 동안 달성한 친구들한테 5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로 지급을 했더니 지각이 많았던 친구들도 지각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중에 자기의 그런 목표들을 이룬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매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거요. 그거 한번 좀 나눠주세요. 네. 지금 거기 있죠. 매장에서 한 달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오늘 하루의 목표, 내 개인의 매장에서의 목표, 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 오삼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단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장 실적, 어떤 조회, 아침에 조회하면서 매장 실적에 대해서 정책 사항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만보기를 관리하는 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침 조회 때 목표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조직과 나의 매장에서 내가 오늘 몇 개를 할 것인지 오늘 하루 동안 오늘의 목표를 적는 그런 시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오삼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가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놓칠 가만 고객, 그런 가만 고객을 내가 축적해서 나중에 연락드리면 이게 이제 6플러스에서 5명의 가만 고객, 5명의 가만 고객, 3명의 상담, 2명의 개통 이렇게 한 5년 전에 만들었던 5, 6년 전에 만들었던 오삼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5명의 2개를 개통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3번을 상담한다. 5명의 가만 고객, 5명의 사람과 접촉을 한다. 5명의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앉혀가지고 조회를 할 수도 있고 내가 5명에 대한 가만 고객에 대한 아니 내가 접촉을 하는 5명에 대한 목표를 잡았을 때만이 상담을 3번 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고 상담을 3번 했을 때만이 2명을 개통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고 2명을 개통했을 때만이 내가 인터넷에 하나 개통할 수 있는 목표와 결과가 생긴다는 게 이 고3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가만고객을
적어놓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의 목표를 잡고 그 하루의 목표를 통해서 내가 가망을 잡는 것부터 매장에서 습관화 그리고 가망을 잡은 것을 데이터베이스와 DB와 나의 고객화, 나의 충성 고객화 만들게끔 만드는 매장에서의 목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활용했을 때 가망 고객뿐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놓친 고객을 데이터베이스하고 다시 연락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 중에 이렇게 말하면 조회하고 그냥 종이 버리고 여기다 적어놓고 파일처럼하고 스캔해놓고 엑셀로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명확한 목표와 영업 목표를 종이에 매일 써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10가지든 3가지든 여러분들의 매장에서의 한 달의 목표든 오늘의 목표든 532 시트든 여러분들의 꿈의 인생의 노트든 적어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출근해서 5분도 안 걸려요. 네,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내가 목표하는 게 매장에 50개면 60개, 120% 잡으세요. 왜냐면 100% 잡으면 90%밖에 할지 몰라요.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120%를 목표로 잡아놓으면 10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개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120%를 잡으세요. 그래서 기한, 언제까지 몇 개, 얼마를 달성했다. 어떤 매출적인 부분, 2,000점을 하겠다. 70개를 하겠다. 15일까지는 내가 몇 점을 달성을 해놓을 거야. 몇 개를 할 거야. 이번 주 7일, 주말에 낀 이번 주까지 우리 행사에서 몇 개를 하자. 라는 명확한 그리고 120% 언제까지 이 기한이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그 목표를 년, 주, 월, 일, 오전, 오후 어떤 시간 단위별로 쪼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원하고 같이 나의 직원 2명과 같이 100개를 하는 게 결코 많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요. 근데 누군가는 3명이서 200개를 하거든요. 근데 100개를 하는 것도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30일로 나누세요. 30일로 나누면 주말 끼면은 하루에 3개예요. 하루에 3개. 하루에 3개. 그것을 또 오전, 점심, 오후 나누면 오전에 하나, 점심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에 하나. 네. 그럼 오전에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적인 배분이든 활동적인 배분이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영업적인 형태로 한다면 좀 더 그게 분할돼서 좀 더 달성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단위별로 좀 더 잘게 나누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데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종이 그냥 아무 흰 종이에다가 적어도 돼요. 메모지에다 적으셔도 돼요. 그것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을 때하고 그것을 글로 썼을 때하고는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도 20년, 30년 있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글로 표현하기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우선은 단어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매장의 목표라도 종이에 적어보세요. 노트에 꼭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A4용지 한 장 갖다 적으셔도 되고요. 이면지에 적으셔도 돼요.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느낌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자신감, 그것에 대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현재형으로 적으세요. 목표를 쓸 때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절대 아니고요.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절대 아니고요. 네. 나는 8월달 모바일 100개 유선 10개 달성한다. 현재형으로 적으세요. 나는 올해 벤츠 E클래스 산다. 현재형으로 적으세요. 12월 31일까지 10월 말일까지 나는 전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꾼다. 현재형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글씨로 썼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는 힘드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잡지에서 그 이미지를 그리세요. 내가 여행하고 싶은 스페인, 내가 여행하고 싶은 이거스포,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 내가 갖고 싶은 롤렉스 시계, 그것을 그림으로 뽑아서 매장에 놓으셔도 좋겠죠. 고객님도 같이 보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집에다 일어나서 볼 수 있는 단순하게 수첩에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첩에다가 프린트해서 넣어놓고 안 봐도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아우디를 샀어요. 몇 년 전에 뽑아서 수첩에 넣어놨던 종이가 나중에 차를 사면서 보니까 이 수첩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뽑아놓는 거 여러분들이 꽂아놓고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글로 써보고 프린트를 해보고 그것을 내가 간절한 느낌을 갖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 심상화, 그 느낌을 갖는 거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의 느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이 되었을 때의 그 느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갖지 못한 느낌만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입으로 외쳐봐야 그것을 갖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가졌을 때의 느낌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있다면 저는 그 차의 핸들을 내가 만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 로고를 내 차의 핸들에 새겨보기도 해요. 그 느낌, 그리고 그 기분 좋은 상상, 그리고 감사함.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100개를 달성했을 때 이 HM 회사에 대한 감사함, 나에 대한 감사함, 고객에 대한 감사함, 내 매장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점주가 되었을 때의 감사함,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여러분들은 종이 쪼가리보다 여러분들이 쓴 목표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더 빨리 데려갈 거예요. 네, 감사. 이미 이루어졌음에 감사. Thank you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원하는 것을 목표를 이루는 것에서 좀 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명확한 인생 목표와 영어 목표를 종이에 매일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출근하고 일하는 것이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처럼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든 10시부터 9시까지 하든 8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 시간 동안 나라는 브랜드를 가장 능력치를 올리고 나라는 브랜드를 가장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존심,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을 갖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최면 아침 골든타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개인별마다 다르겠지만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출근해서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시간, 나의 목표에 대해서, 내 삶의 목표,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낼게요. 네. 그 목표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적고 종이에 매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매장에서의 하루에 일하는 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툴은 532 노트와 1목표 적기 그리고 월 주일에 대한 명확한 나의 매장, 나의 판매에 대한 목표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거의 1시간 걸렸네요. 네. 굉장히 많이 빨리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이거 전화해서 2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김현 대표님이 걱정하셨어요. 이거 1시간 만에 되겠냐고, 40분 만에 되겠냐고. 네. 최대한 빨리 1시간 만에 네, 저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